아이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어도 마음속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마음속 알아봅니다.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치고 들어오셨네. 어떻게 새해 어떠셨어요? 첫날? 첫날인가 싶은 만큼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또 낮에 주무셨구나. 이런. 시간이 빨리 가면은 그게 좋은 거죠, 뭐. 네. 예, 오늘 새해 첫날 첫 번째 순서인데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아마 새해 첫날 첫 번째로 만든 방송인데요. 새해엔 꼭 이건 하겠다 하고 다양한 결심들을 좀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결심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건강 챙기는 거, 다이어트. 그렇겠죠. 네. 운동이나 다이어트, 자기 개발, 담배나 술을 끊겠다. 이런 결심 같은 게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심하고요. 네. 우리 정혜인 네네. 교수가 심리학자시니까 네네. 프로이드 꿈의 해석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고전은 책장에 꽂아놓는 거지 읽는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결심도 세우는 거지 지키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작심삼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마음을 굉장히 단단히 먹지만 실제로는 사흘을 못 넘기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 통계브레인 조사 결과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전 세계에서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92%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8명은 성공하네요? 그렇죠. 네, 100명 했는데 8명만 성공하는 거니까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 이유, 이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심을 하는 이유? 네네네. 안 하기에는 좀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내일이 딱 그날이에요. 그렇죠. 작심삼일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작심삼일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과잉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맞아. 캐나다의 자넷 폴리비 박사라는 분이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담배를 피우는 행위나 나쁜 식습관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데 이걸 새해가 되면 무모한 시도를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뭘 하면 되는데 진짜 무리하게들 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약간 시시해 보이는 목표보다는 좀 더 그럴싸해서 과시하기 좋은 목표를 세우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앞에 예시처럼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운 뒤에 빠르게 성취하려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도파민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로버트 마워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미 습관화된 일들을 급진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심을 한다는 것은 뇌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뇌는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맹수를 마주한다면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잖아요. 네. 이걸 방어 본능이라고 하는데 마치 뇌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 같은 것으로 일단 거부하고 본다는 것이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래도 결심한 게 3일은 사흘은 가는 건데 오늘 벌써 결심한 게 흐트러지신 분들 본능이 강하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뇌는 사실 평소 하지 않았던 공부를 막 하려고 하거나 늘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술과 담배를 급하게 끊으려는 모든 행동들을 위협으로 다 입력을 해서 방어 반응을 작동시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이 행동이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로 거창하고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결심은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소소하고 평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결심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노래 마이웨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원곡이 프랑스 노래거든요. 네네. 예, 샹송인데 꼬문 다비듀드라는 노래인데 그게 습관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심은 습관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제가 좀 이따가 결심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걸 조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선견지명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습관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길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는 걸 우리 스스로가 문제다라고 탓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전 듭니다. 사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모두 시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부르는 많은 습관도 어쩌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인지 질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신의 행동이 실제보다 더 빠르고 쉽게 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습관이라는 게 정말 오랫동안 쌓여온 건데 그걸 급작스럽게 바꾼다면 그걸 또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많은 결심에 실패한 원인을 그 방법들이 문제에 있다거나 자신의 내외부 상황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것이 굉장히 크게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스스로 조금만 계획과 방법을 변경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또 나는 스스로 착각을 또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실패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매해 같은 목표를 세우고 이뤄내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한다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또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결심 안 하겠습니다. 프로이드 꿈의 해석처럼요. 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책장에 꽂아놓기만 할 겁니다. 네, 습관을 기르는 데는 21일의 훈련과 66일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습관을 기르려면 어떤 행동의 실행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정하게 자주 일상화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일단 실천하는 행동이 자동화되면 더 적은 수고가 들지만 습관화하려는 행동과 친숙 정도에 따라서 훈련하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새로운 행동을 습관화하려면 더 긴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1일, 66일 하면 대충 한 석 달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말이 많네. 3일, 3주, 3달, 3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는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유지하려면 먼저 실행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자세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습관을 만드는 과정과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습관처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 습관을 8가지 정도의 어떤 방법론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청취자분들. 좋은 습관을 만드는 작전을 짜는 겁니다. 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일단 새로운 습관 하나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살도 네. 빼고 공부도 하고 이거 안 되네요. 그렇죠. 살만 빼시던가 공부만 하시던가. 두 번째는요? 네, 적어도 한 달은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맞아요. 사람 네. 양심은 있어야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이미 하고 있는 행동들 사이에 숨깁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상에 파고드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베이비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요. 좀 더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들 갓난애들 걷듯이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애들이 막 뛰지 않잖아요. 그렇죠. 겨우겨우 잡고 서고 한 발짝 떼고 하는 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은요? 네, 그다음 제가 어떤 걸 하는 동안에 있어서 방해 요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잘하는 계획이 아니라 방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죠. 이게 도처에 깔려 있는데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네, 일단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책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지키면서 이 걸 꼭 지켜내겠다라는 책임을 나 스스로에게 만드는 거죠. 요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은? 그리고는 내가 어느 정도 했다면 나에게도 보상을 아주 그럴싸하게 해야 합니다. 확실히.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이나 어학학원을 갔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나를 위한 어떤 선물을 주는 거죠. 내 주머니 털어서 나한테 선물 주면 그게 남지도 않는 건데. 아닙니다. 그 기분 꽤 쏠쏠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 나를
그려봐야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미지네이션인데요. 예.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뭐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모습이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8가지를 좀 잘 지켜내셔야 되는 거죠. 8번째가 마음에 드네요. 그러십니까? 아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불에서 빠져나오질 않거든요. 누워가지고 한 10분 정도 오늘의 날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네. 아주 하는데. 좋은, 예. 8번째 사실 괜찮네. 예. 제가 새해 첫 방송에서 작심 3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소한 것들의 변화가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게 스스로 다독여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잘 떠올려 보시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드는 건 크고 빛나는 것들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잘 보이지 않는 손길 같은 것입니다. 네.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혜인 교수 덕분에 결심 조금이라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